내가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가능해요. 헬조선을 누가 헬조선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었지 외부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고요. 경제적 자유란 어떤 것인가, 그런 주제로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그 반대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고 내가 돈을 지배하는, 그게 이제 경제적 자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이 중요해요. '내가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대부분 뭐 주식을 잘 골라야 돼요.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시간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으로 쓰지 않고 시간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이 없이. 나중에 가서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은 누구한테 지어주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집은 인천인데 굉장히 부유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근데 인제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정말로 깨닫게 됐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빚을 갚아야 되고, 돈에 대해서 좀 일찍 알았다든가, 야, 돈이 중요하구나 깨닫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뭐 신문도 돌리고 그런 일도 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난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공부하고 부자는 전혀 다른 거구나.' 깨달아서 인제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미국에서는 정말로 아무도 안 도와줘요. 가족도 안 도와주는 사회예요. 가족한테 도움받는 걸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거기에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많이 깨달은 거죠. '아, 미국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를 깨닫게 됐죠.' 그 시간이 한 4-5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엄청나게 호되게 제가 고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인제 한국에 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렵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근데 그 기회는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예측하는 기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거창하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젠슨 황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다닌 학교는 유일하게 동양 사람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교도소에 간 아이들이었어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미국에 소년원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격하거든요. 거기서 견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추구하는 뭐 의사가 된다든가 뭐 좋은 직장이라든가 대기업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안 한 걸 찾아야지, 남들이 한 거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아, 저 사람이 절로 가면 멋있겠지. 또 여기 따라가면 멋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간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야 되는데, 그 행동은 반대로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때요? 우리 아이들서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아이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죠, 한국은. 뭐라 그러죠? 공부잘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를 심어서 작은 나무가 나중에 숲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심은 사람과 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나무를 심어 갖고 그게 20 년, 30년 후에 엄청나게 숲을 이루는 나무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다 무시한 거예요. 막 이것저것 써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리가 없죠. 나무를 심었느냐 심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다. 나무를 심어야죠. 나무를 심는다는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투자를 해라.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해라.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무시하거나 과소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남을 심을 돈으로 딴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뭐 일부러 못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부자가 되는데 전제 조건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는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주식을 사 주게 되면 ETF를 사 주게 되면 그 아이가 30년 후에 다 몇십억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0 살짜리 아이가 사교육비에 50만 원, 100만 원 쓰잖아요. 그 돈으로 그 공부는 학교에서 끝내고 설사 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50만 원, 100만 원이 이 아이한테 나중에 10억, 20억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창업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든든하겠죠. 아이 이름으로 10억이 있다, 15억이 있다 그러면 아이는 초조하지 않겠죠. 취직하려고. 그런 아이로 기를 거냐 아니면 공부 잘하라고 해서 학원비 다 써버리고 100만 원, 200만 원 써버리고 그 아이가 30살 됐을 때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조하죠. 취직이 안 되면. 그다음에 '내가 왜 이런 라이프를 살았을까?'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금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왜 미리 생각하지 않았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 시간을 날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태인들은 이걸 해서 일찍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한국은 발전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딱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 세상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대로 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앞으로 AI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ETF가 많아요 요새. 그런 거 꾸준하게 사는 거고 S&P 500이 도 좋고 코스피 200도 좋고 그냥 우리가 매일 아침 먹듯이 점심 먹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한다든가 내가 뭘 특별히 종목을 잘 고르든가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내가 한국 주식의 코스피 200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싸니까. 같은 사과인데 미국에 있는 사과는 사과 하나에 만약에 10,000원이에요. 근데 한국 거는 3,000원이에요. 근데 싼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가능하면 한국의 ETF가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인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싸게 거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 200을 샀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헬조선을 누가 헬조선으로 만들었을까요? 헬조선이 이제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헬조선을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헬조선을 만든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밤 10 시까지 11 시까지 있는 거 그게 헬조선이죠. 아이들이 스포츠를 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었지 외부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헬조선이죠. 생각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한국처럼 좋은 기회가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오히려 한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랑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걸 없애야 되고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왜? 나는 시간이 있다. 내가 20 살이고 30 살이고 나는 시간이 있어.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월급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투자를 시작해서 그게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또 다르게 비유하면 마라톤 뛰는 거예요. 마라톤에 우승하려고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일찍 떠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다 허비하고 놀러 다니고 다 물건 비싼 거 사고 그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 60살 됐을 때 '아이고 나 노후 준비 안 했구나. 지금부터 뛰자.' 늦었죠.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뛰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식이라든가 금융 교육을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헬조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기회가 없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기회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기회만 생각해서 한국에서 기회는 딱 뭐예요? 먼저 시험만 보는 거잖아요. 나는 의사가 될래. 나는 변호사가 될래. 직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할까?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죠. 근데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볼까?' 그러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을 벌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5 억도 되고 10 억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ETF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ETF가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준비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ETF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주식을 사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산다. 그럼 한 주당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만 원 투자하고 싶은데 10만 원짜리 살 수가 없죠. 근데 ETF는 오늘 만 원도 투자할 수 있고 2만 원도 투자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저는 ETF가 생김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장 시작해라.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계좌 열어라. 세금 혜택 받아라. 그리고 오늘 이게 올해 가기 전에만 넣으면 600만 원 넣게 되면 100만 원 돌려주잖아요. 근데도 안 하면은 그거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요새 계좌 열기 너무 쉽죠?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거 뭐 많죠. 미래에셋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삼성에서 하는 거 있고 그중에서 하나 골라서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한 달에 50만 원 하겠다. 100만 원 해야 되겠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단 뭐예요? 기다려라. 주식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내 월급의 10% 20% 가능한 많이 할수록 좋죠. 그렇게 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노후 준비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 자유죠. 그러니까 돈을 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일시키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돈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래요. 그 자산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기 재산의 부동산은 35%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한국은 거의 80%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만약에 내가 20대라 그러면 대부분 집이 없겠죠.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집을 사게 되면 거의 90%가 집일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소비에서 카드 빚이 있다는 거는 20대에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가능하면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보니까 대부분 카드를 쓰게 되면 뭐 할부 몇 개월에 할 거냐. 근데 그건 이게 미국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 그냥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갚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가요. 미국에서는 뭐 5 개월이냐 3 개월이냐 안 물어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한 번에 다 써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는 집에다 놓고 다니거나 좀 없애는 게 좋죠. 부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라든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부자를 만나 보면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무슨 차를 타거나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 내가 부자가 돼서 큰 집에 살고 싶어. 내가 부자가 돼서 좋은 시계를 사고 싶어.' 그런 부자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부자의 마인드는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냐. 두 번째로 내가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런 전혀 다른 철학이 필요해요. 부자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멋있어.' 그거를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럼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일 필요 없어요.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는 건 누구나 될 수 있다. 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돈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매일 심는 거예요, 조그맣게. 근데 그게 인제 나중에 숲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안하다. 젊은 세대한테 기회가 없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고 희망을 가지세요. 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다 시간이 되면 극복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급하게 단정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뭐 학벌이 안 좋아.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말한 거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쪼금 바꾸고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금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일하게 하고 복리 효과를 이해하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과소비하던 걸 끊고 그다음에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뭐예요? 계좌를 열어서 ETF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대신에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만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